오늘은 돈의 속성 김승우 회장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4월 7일 하루 한 장에서 소개해 드린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사업 성공법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책을 보면서 용기와 용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무지하고 욕심이 앞서면 용감해진다. 용감과 용기. 같아 보이지만 둘은 전혀 다른 뜻을 지녔다. 용기에는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지만 용감에는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감정이 있고 지혜와 같은 이성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용감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무모한 계획을 지녔거나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되겠지란 생각으로 매사를 선택하며 살지도 모른다. 늘 나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지 용감한 행동이었는지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부터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면서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지니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프롤로그를 보면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책에서 조금씩 괜찮았던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칠을 했는데요. 일단은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상대가 없는 순간에도 그 상대를 남에게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경제인과 정치인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형성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뭐가 됐든 시작이 있고 그리고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처럼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드는 것처럼 마중물이 나오기까지 노력하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의 차이. 당신 사업의 펀은 얼마인가? 이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론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돈은 인격체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서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잘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가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 형님을 찾기 바란다. 올바른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복리의 비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먼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천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천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천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맞추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멀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다.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이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100%내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용도의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또한 세금 납부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그 국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내 농장 안에 길을 만들고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도 수억이 들어간다. 그러니 한 푼도 안 내고 멀리 떨어진 도시를 1시간 이상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낼 세금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회사에 다니던 재욱 씨는 어느 날 자식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았다. 100억이란 돈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쉽게 벌 수도 없으며 하루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거금이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건실한 세입자를 만나야 하고
세금과 건물 시세의 변동을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더더욱 겁이 나는 일이다.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요즘 금리는 변동이 있죠.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율이 한 30%였다고 해요. 88 올림픽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1% 선에서 조금 메리트가 없죠.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있다면 연 1%로 봤을 때 100억, 10억, 1억이네요. 1년에.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이자 수익으로 들어오네요. 100억이라는 현금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0억 정도만 있다고 쳐도 10억의 1%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예금 수준이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빨라 보입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지만 재욱 씨의 사례로 우린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100억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276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 자산의 힘과 같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자산이다. 둘째, 돈은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셋째, 정말 100억을 가졌어도 276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재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나 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전반을 예측하는 사람이 왜 책을 팔러 다니고 돈을 받고 강연을 하며 유튜브에 광고를 해가며 근사한 전문 해설과 예측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예측에 기대어 투자를 한다.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 진리다. 인류에게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측이 가능한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 세계에는 불변의 진리가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확신은 가장 무거운 벌로 응징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현대 경제 구조 안에서 이 규칙은 불변이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의 가합인 나는 공이라 가르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의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를 때가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가 위험하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는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을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고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깊은 애정과 신용을 얻는다. 애정과 신용은 없는 운도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다닌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록에 발을 다친 것이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을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든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보도의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이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모든 기업가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려 했다. 공포는 공포를 낳아 모두가 시장에 주식을 던져버렸다. 사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다.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도 궁금했다. 희망을 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누적 숫자가 아닌 발생 비율과 발생 기간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이 최고조에 달한 후 줄어드는 기간이 한 달 내외였다. 대부분의 나라가 발생 초기에 방심하다가 발생이 증가하고 공포가 가장 극심해질 무렵부터 한 달이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는 발생 건수가 아닌 발생 비율에 주목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보다 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주식시장의 미래가 현재에 있지 않은 이유다. 사실이 가리키는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황을 누리던 시간의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컸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한 공포에 떨고 투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가장 리스크가 작았다는 사실이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는 동일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다. 아인슈타인은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사람도 세상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는 않는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른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린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대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이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진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못 으깨질까? 돈키호테를 번역하며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삼갈 줄 알고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 격언으로 의역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그의 이론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기자 요청에 이렇게 답한다. 투자할 때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달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마라. 삶의 철학적 의미는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다.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산과 자산 배분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한 것이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여러 주식을 나눠 구매하는 것은 바구니만 여러 개일 뿐 같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전통적인 투자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시장 안에 이런저런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격언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에게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준다. 나 역시 주식을 10여 개의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놨다. 나는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자산이 자산을 만들어낼 때는 분산 투자를 지킨다. 공격수로 내보내는 자산은 공격적으로, 한 놈만 패는 전투적 투자를 하고 수비수로 지키는 자산은 널리 분산시킨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에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이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이건 수익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1단락 마치겠습니다.